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입니다.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 은행 예적금이 있죠.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주는 보험 상품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장기간 묻어둘 수 있는 목돈이라면 보험을 택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이런 점 때문에 노후 대비나 목돈 마련에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함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보험사와 뒤늦게 함정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낀 가입자 간의 분쟁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보험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즉시연금에 대해 뜯어보겠습니다. 예, 최보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도 방송 오기 전에 그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즉시연금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요즘에 이렇게 시끌시끌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 상품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번 즉시연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제기된 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해 삼성생명의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가입했던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납입하면 매달 거기서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10년간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2.5%의 최저 이율이 보장되는 데다 제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쓰다 자녀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했는데요. A씨 역시 이런 매력에 끌려서 지난 2012년 9월에 무려 10억 원을 일시납으로 납입했습니다. 가입 한 달 뒤부터 A씨는 이자 개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됐는데요. 첫 해에는 매달 305만 원씩, 가입 2년째에는 259만 원, 3년째에는 250만 원을 받으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4년째였던 2015년 10월부터 연금액이 100만 원대로 쪼그라들며 A씨의 불만이 커진 겁니다. 2015년 A씨가 받은 연금은 월 184만 원이었고 5년째인 2016년에는 이보다 적은 138만 원, 지난해에는 더 떨어져서 136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모두 애초 약속됐던 최저 보증 이율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10억 원에 연 2.5%면 12개월로 나눠보면 월 최저 208만 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A씨는 삼성생명이 약속보다 더 적은 연금을 준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거고 삼성생명은 오해라고 항변했으나 금감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약관에 지급 연금액이 최저 보증 이율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A씨 사례 설명해 주셨잖아요. A씨 같은 그 상품도 최저 보증이율이 적용이 된 상품이었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최저 보증이 되니까 이걸 하는 건데 그 보증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삼성생명에서는 이거 오해라고 그랬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반론으로 내놓고 있습니까? 네, 방금은 이제 A씨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삼성생명 측 입장을 들어보면 또 이쪽에도 타당한 주장이 있습니다. 상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보험은 예적금과 달리 사업 초반에 보험료를 받으면 여기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라는 것을 떼게 돼 있습니다. 가령 가입자가 1억 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보험사가 여기서 600만 원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자는 1억이 아닌 9,400만 원을 굴려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최저 보증 이율을 2.5%로 가정하면
최저 2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품에는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10년 뒤에 만기를 원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9,400만 원에서 뺐던 600만 원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채우냐면 가입자에게 줘야 할 연금에서 일부를 다시 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보증 이율에 맞춰서 월 2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때 금리 상황이 더 안 좋다든지 하게 되면 지급 재원을 더 많이 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20만 원을 밑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최저 보증 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건데 삼성생명은 이런 내용이 그 사업 산출 방법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산출 방법서보다 소비자에게는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설명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측에서는 산출 방법은 그래도 정말로 자세히 기재는 돼 있었던 거죠? 네, 산출 방법서에는 자세히 기재했으나 약관에 자세히 그렇습니다. 없었다. 네, 소비자들은 약관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관에 기재했어야 맞다. 이것이 금감원의 판단인 겁니다. 사실 약관도 다 읽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명만 듣는 수준인데 여기에도 없고 산출 방법서에는 자세히 기재가 돼 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하긴 했으니까 약간은 억울한 측면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감원 판단처럼 민원을 모두 수용해주게 되면 보험사들은 결국에는 사업비를 보험사가 다 떠안으라는 건데 그거는 보험 상품의 기초를 무시한 결정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감원이 일괄구제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보험사는 더 난처해졌습니다. A씨 민원과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모두 이 덜 지급했던 연금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예. 문제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생명만 해도 해당 상품 가입자가 5만 5천여 명에 이르렀고 금감원 주장대로 하면 추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4,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보험업계 통틀어서는 유사 상품 가입자가 16만 명에 이르고 추가 지급액이 8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보험사들은 이 금감원이 애초 한 명의 민원 사례를 받아서 16만 명에 적용하라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생명은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열고 논의를 했는데요. 이사회에서는 금감원의 아닌 일괄구제안을 부결시키고 사실상 금감원과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A씨와 뭐 같은 성격의 상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삼성생명은 일괄구제안은 부결시켰지만 다만 일부는 환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5만 5천 가입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은 이 5만 5천 가입자들에게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한 연금 예시 금액은 모두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령 이 가입자에게 제공했던 설명서에 만기 환급금을 위한 적립금을 떼고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한 연금 지급 예시액을 모두 적어놨는데 케이스별로 단계별로 적어둔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떨어졌던 금액은 다시 환급해 주겠다는 계산입니다. 앞서 1억 원을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최저 월 20만 원은 채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보다 못 받았던 부분은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나중에 줄 만기 환급금 지급 재원을 뗐던 것을 모두 돌려주라고 했던 반면에 삼성생명은 다는 못 주고 최저 보증 이율만큼은 맞춰서 돌려주겠다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추가 연금 지급액은 37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당초 금감원이 요구했던 지급액 4,300억 원의 10%에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혹시 다른 보험사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 하나생명과 교보생명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하나는 800억 원, 교보는 7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업황 악화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이 필요한 보험사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결국에는 삼성과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후발주자인 하나가 교보가 삼성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감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해야 할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일부 이제 금감원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일괄구제하겠다,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말이 절충안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금감원으로서는 구제안과는 좀 거리가 먼 조치들이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향방도 저희가 계속 그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